자, 수학 1입니다. 수학 1은 그 차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큰 챕터로 봤을 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삼각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열. 그래서 이제 뭐 각 그 챕터가 다 중요한데, 일단 수능하고 관련을 지으면 특히 이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그 수능의 선택 과목,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인데, 미적분에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능 과목이 수1하고 수2하고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죠? 뭐 기하나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인데, 그 중에서 특히 미적분을 이제 선택을 많이 해요, 이과 학생들은. 그래서 이 미적분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수원 자체로도 문제가 요즘은 많이 좀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니까 특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중에서도 지수, 그다음에 이제 로그, 세 번째가 지수함수, 그다음에 로그함수 뜻과 그래프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지수 파트 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 먼저 자, 컴퓨터에서 정보량을 나타낼 때 이진 족도를 사용해서 키비바이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요. 키비바이트. 그리고 이제 메비바이트, 그다음에 기비바이트. 단위가 점점 커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비바이트는 1기비바이트. 이건 이제 2의 10제곱이죠? 2의 10제곱에 미비바이트. 그죠? 그리고 1미비바이트는 2의 10제곱에 이제 키비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럼 1기비바이트는 몇 키비바이트냐? 곱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키비바이트니까 이거는 2의 20제곱 키비바이트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봤고요. 자, 실수 A를 n번 곱한 거. 것을 A의 n제곱으로 나타내요. 이때
A 제곱, A 세제곱. 이런 걸 이제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해요. A를 여러 번 곱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AN 제곱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A는 밑이라고 그러고 거듭 제곱 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N은 AN 제곱, A 거듭 제곱의 지수라고 그래요. 지수.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밑이고 이건 지수다. 자, 그 다음에 AB가 임의의 실수이고 임의의 실수 그리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자연수란 얘기죠. 양의 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숫자들이 뭐 이미 실수다, 양의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자, 다시 말해서 1번은 이게 이제 AM 더하기 N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2번은 AM제곱에 N제곱 AMN제곱 요거 지금 밑이에요. 밑. 그러니까 밑이 지금 이미 실수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는 지금 양의 정수 자연수예요. AB의 전체 n제곱은 AN제곱 BN제곱이 되고 네 번째 B분의 A의 n제곱은 BN제곱분의 AN제곱. 우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안 되죠.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지금 MN이라는 거는 요건 지수인데 요건 밑인데 AB는 MN은 지수예요. 그거 염두에 두고 지금 밑은 임의의 실수인데 지수는 양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점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은 AM제곱 나누기 AN제곱을 하면 나눠서 AM-N제곱인데 이거는 M이 N보다 클 때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죠. MN이 같으면 그 다음에 이건 N에서 M을 빼고 1이 돼요. N이 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을 하면 그냥 빼면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가볍게 보면 A 곱하기 5개 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세제곱 나누면 3개니까. 그래서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죠? 2개 남아요. 근데 거꾸로, 분모 분자가 반대로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모가 5개 있는 거예요. A가. 그리고 A가 3개 있고. 그럼 지워지면은 당연히 이제 A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밑에가 지수가 크면 당연히 밑에 지수가 크니까 밑에 지수에서 위에 지수 뺀 거분이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 같으면 이건 이제 똑같이 지워지니까 1이 된다. 그 얘기인데 굳이 왜 이렇게 빼기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쓴 것처럼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제곱을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수가 양의 정수 아시겠죠? 양의 정수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되거나 0이나 음의 정수까지 확장이 되면은 이렇게 그냥 빼도 돼요. 아직 그 범위까지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귀찮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 말이에요. 문제 1번.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 자, 1번은 A 4제곱. 잠깐요. 책이 약간 좀 달라서. 자, 1번. A제곱 B 곱하기 A 세제곱 B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A에 대해서는 이제 2 더하기 3이죠? B에 대해서는 1 더하기 2니까 B의 1제곱이에요. 자, A의 5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A, B의 제곱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A의 세제곱 되고 B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이죠? 그래서 B의 6제곱. 자, 3번은 A분의 B제곱의 4제곱. 그래서 A의 4제곱, B의 제곱에, 자, 2 곱하기 4니까 8제곱이죠? 그 다음에 4번은 A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B. 그래서 이거는 A는 세제곱 밑으로 가고 B는 3을 빼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으로 자,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수 A와
실수 x와 a와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는 방지 이렇게 쓸 수 있죠. xn제곱에서 a가 되는 x를 만족시키는 xn제곱이 a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 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했더니 8이에요. 그러면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등등, 4제곱근,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된다 그러면 요 방정식, x의 n제곱이 a다. 요렇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하여 2제곱이 제곱이니까, 하여 4가 되는 수. 예를 들어서, 제곱하여, 2제곱하여,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하면은 x제곱 이퀄 4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그래야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루트 4 그냥 2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하여 뭐가 되는 수 그러면 이렇게. 그럼 세제곱하여 되는 수 그러면 세제곱이 4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x의 몇 제곱은 뭐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럼 예제 1번. 예제 1번은 다음 거듭 제곱근을 구하죠. 자, 그러면 1번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그러면 x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예요. 그렇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분해 공식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루트 1 빼기 4니까 3i가 돼. 그래서 세제곱근 세제곱하면 이게 됐다.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몇 개?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16의 4제곱근. 그러면 x를 4번 거듭제곱 4제곱이 16이에요. 이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아니면 2의 4제곱 해도 되겠죠? 편한 대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x의 제곱
2의 제곱, x의 제곱, 2의 제곱. 이게 또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 그래서 이거 0, 이거 0, 이거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제곱 플러스 4 이퀄 0.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면 x는 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돼요. 상에서는 복소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4제곱근을 뭐 16의 4제곱근 그러면 4제곱근 16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의 4제곱근 그러면 방정식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4제곱해서 x로 놓고 구하는 수를 x로 놓고 4제곱해서 16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기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이 4다 그러면 x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구하는 거듭제곱근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루트 4다에서 2가 되면은 이거는 기호예요. 그냥 기호. 그래서 부를 때는 제곱근 4. 4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 4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루트 4 또는 이렇게 붙으면 세제곱근 4 이렇게. 그러니까 4의 세제곱근은 아니에요. 그러면 4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되는 x가 4의 세제곱근인데 이건 뭐냐? 그냥 기호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4. 그러니까 뭐의 세제곱근은 방정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기호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읽을 때도 세제곱근 4. 4의 세제곱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세제곱근 4는 이렇게. 아시겠죠?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죠.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다음 거듭제곱근을 구하시오. 거듭제곱근 그러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니까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럼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전부 방정식으로 봐서 인수분해를 해요. x 플러스 2가 됐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2x 인수분해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x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거 0이에요. 이거는 인수 안 되죠? 그럼 x는 짝수 개수 근해곱이니까 a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 2의 절반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절반의 제곱 1 빼기 a시니까 4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1개, 2개, 3개가 나옵니다. 알았죠?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의 4제곱근 자, 1의 4제곱근은 x를 4제곱한 게 1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x-1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됐고,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알겠죠? 그래서 4개의 근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론을 조금 더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알아보자.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알아보자.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도 있었는데 x의 4제곱이 뭐 1이다. x는 1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i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왔죠?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실수인 거. 그럼 요 2개란 말이에요. 그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방정식 x n제곱 이퀄 a인데 의 실근이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x 4제곱이 1이다, x의 근은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중에서 요 실근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수인 거는 실수근의 준말이 실근이니까. 그래서 실근이므로 함수 y 퀄 x n제곱과 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y 퀄 a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여러분 조심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x n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의 근이 원래 아무 얘기 안 하면 근의 개수가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x의 4제곱을 해서 1이 됐을 때 x의 근이 1, 마이너스 1, 그죠? i하고 마이너스 i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근이 4개 맞죠? 네, 정확해요. 근데 이게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요 2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걸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x의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x의 4제곱하고 y는 1과의 교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y는 x의 4제곱을 한번 그리고 y는 1을 그려요. 1이란 말이죠. 1이 되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두 실근은 보여요. 그죠? 근데 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그리는 그래프는 실수 평면에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수 평면. 그러니까 x축도 실수고 y축도 실수기 때문에 x좌표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만드는 좌표 평면은 이제 직선이 두 개니까 평면이 생겼잖아요. 이 평면은 어떤 점이라도 항상 어떤 점이라도 항상 실수 순서상, 그러니까 실수 좌표예요. 어떤 점을 찍었어요, 여기? 그럼 좌표가 x좌표, y좌표 생기잖아요. 그럼 이수가 전부 다 실수예요. 이 점들이 모두 실수예요, 실수상. 그래서 이거를 실수 평면이라고 그래요. 실수 평면. 아시겠죠? 실수 평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이 그래프도 그렇고 다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점이 생겨서 x좌표를 구해도 이거는 실수밖에 못 나타내요. 이 x좌표하고 y좌표가 전부 다 실수예요. 아시겠죠? 실수 평면이라는 이유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실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됐든 뭐 직선 뭐가 됐든 또 그래프하고 그래프끼리 만나서 생기는 점들도 모두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점이니까 실수점의 x좌표 당연히 실수죠. 복소수, 소위 말하는 허수를 못 나타내요. 물론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교과 과정이 아니고 복소평면은 이제 복소수들의 점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여기 안 되고요. 우리가 배우는 지수로고 함수에서는 전부 실수평면이에요. 미적분에서도 복소평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평면에서의 그래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의 점들도 다 실수 점들이에요. x좌표, y좌표가 다 실수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실근이 된다. 실수인 것은 이제 실근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같아집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허수가 안 나타나니까 허근이 안 나타나요. 실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실근이므로 그래프를 이용한 좌표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수는 안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 이제 x n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용해서 x 이퀄 a라는 거. 여기 y a죠. x n제곱이 a가 되는데 요거 y로 놓고 요것도 y로 넣어야 되니까요. y는 a. 요 그래프 요 그래프. 교점의 x좌표. 그게 바로 실수. 그래서 이거의 실근을 나타낸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x의 4제곱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이다 그러면 x는 뭐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i하고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그래프에서 교점에 의해서 구할 때는 얘밖에 안 나타나요. 나머지 어디냐? 그래프도 실수평면 그래프도 안 보여요.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n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n이 이제 짝수인 경우가 있고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예를 들어서 y 콜 x의 제곱하고 y 콜 x의 세제곱을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짝수의 홀수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포물선이고 이거는 포물선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4제곱이 되고 얘가 5제곱이 되고 그러면 형태가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가파르고 여기선 더 가파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파르게 올라가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얘는 아래로 볼래기고 얘는 계속 증가하는 경우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형태가 다르죠. 근데 이 짝수끼리는 형태가 비슷한데 홀수끼리는 형태가 비슷한데 홀수하고 짝수하고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짝수인 경우는 임의로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 정도인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긋죠. 그래서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실근이 2개 나와요. 그러면 2개가 나와서 생기는 근을 하나는 마이너스 이쪽 음에 있는 경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고 요거는 이제 n제곱근 a라고 써요. 요거 마이너스 n제곱근 a.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와요. 물론 이제 a가 0이면 여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n제곱 0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실근이 없죠? 없어요. 근데 두 번째 n이 이제 홀수가 되면 그래프가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분을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 병목점이라고 하는 접선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대략 이제 그리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는 요게 x n제곱 n이 짝수인 경우고 y 콜 a였죠. 이거는 y 콜 x n제곱인데 이제 n이 홀수인 경우예요. 홀수인 경우. 이게 y 콜 a. 이거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n제곱근 a라고 써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도 1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0으로 1개 나와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이 나와도, 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1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의 n제곱을 했을 때 이거 다시 보면 x의 n제곱을 a를 했을 때 a가 됐을 때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y 콜 x n제곱 놓고 y 콜 a로 놓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이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올라 홀수일 때는 그냥 쭉 증가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y a가 되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오는데 양의 근을 n제곱근 a로 쓰고 음의 근을 마이너스 n제곱 a로 써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근 없다. 해 없다. 그 다음에 홀수 제곱 다시 말해서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만들 때 a가 0보다 클 때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근 x좌표를 n제곱근 a라고 해요. 그리고 a가 0일 때는 그냥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도 근이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의 근을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써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숫자를 쓸 때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서 개수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n이 짝수, 이제 n이 홀수 돼 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 x n제곱이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n이 짝수일 때 a가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n제곱근 a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a 두 개가 나와요. 0일 때는 그냥 0이고 x가 x 구하는 거예요. x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n이 홀수일 때는 이때도 a고 x가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0이죠. 0보다 작을 때도 마이너스 붙이지 않고 n제곱근 a 이렇게 써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그리고 x의 4제곱이 16이 돼요. 그죠? 그래서 x 4제곱 빼기 16이 0이 되니까 이건 x 마이너스 2의 4승입니다. 4제곱이죠. 그리고 그죠? 플러스 4 인수분해 이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뭐가 돼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죠. 그러니까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근이 이제 2개 나왔죠?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y콜 x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y콜 x의 4제곱하고 y콜 16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이 됐죠? 요거는 y콜 x의 4제곱. 그럼 2개 나오잖아요. 실근 2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2고 그러니까 쓸 때 4제곱근 16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4제곱근 16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2번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가 될까 한번 따져보죠. 쓸 때는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돼서 y콜 x의 세제곱하고 y콜 마이너스 8 두 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홀수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얘가 이제 y콜 x의 세제곱 여기 이제 y콜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실근은 여기서 구할 때 x 세제곱 플러스 8 이퀄 0이니까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0이 돼요. 그럼 실근이 여기서 생기니까 x 마이너스 2죠? 여기 실근 하나예요.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요 기호를 쓰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 기호를 쓸 때 요게 뭐라고 그랬죠? 네. 세제곱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랬죠.
그러니까 여기 A일 때는 세제곱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뭐랑 같아요? 네, 마이너스 2랑 같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x를 표현할 때 세제곱근 a가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8이 됐다. 그래서 얘인데 이게 실근인데 이게 바로 마이너스 2다. 이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몇 개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 보시죠. 문제 3번은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 세제곱근 27. 이제 이거를 세제곱근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럼 27이니까 이렇게 만나고, 그죠? 그러면 x의 세제곱근이 27이다. 그 x다.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x는 이제 3이다. 요거 그럼 3이다.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런 룰이 있어요. 세제곱근에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 그냥 나오고, 만약에 4제곱근인데 얘가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요것도 3으로 나오는데, 그죠?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을 경우도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짝수 제곱근이 있을 때는 이제 요게 세제곱근에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제곱근수하고 거듭제곱 같을 경우에는 홀수일 때는 그냥 요게 나와요. 이제 짝수일 때는 요게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하면 n제곱인데 얘가 a다. 근데 n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n이 짝수이면 a의 절대값으로 나오고, n이 홀수이면 그냥 a로 나와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밑이 이제 플러스로 돼서 3이 나와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27이다. 그러면 이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네. 그냥 마이너스 3이 돼요. 홀수. 거듭제곱 홀수면. 근데 예를 들어서 4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짝수니까 절대값 쳐서 나와서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2번은 625에 4제곱근 625.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고 5의 4제곱이죠? 그래서 5의 절대값. 이건 뭐 그냥 보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제곱근 64. 이거 마이너스 밖에 있는 거고 6제곱근인데 얘가 이제 2의 6제곱이죠?
마이너스고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제곱근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43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의 4제곱이 81이잖아요. 그럼 3의 5제곱이 243 되네요. 그래서 이건 5제곱근,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43. 그래서 이거는 짝수죠. 아니, 홀수죠.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지수법칙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올 테만 아닌데, 뭐 이게 내신에도 뭐 이런 걸 서술형으로 내면은 푸는 학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내신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이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하죠. 다음이 성립한다. 뭐가 성립하냐? 자, 잘 보세요. n제곱근 A가 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또 B가 있어요. 그거에 n제곱을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n제곱이 각각 걸리니까 n제곱근 A를 A n제곱하고, 그 다음에 n제곱근 B를 n제곱 하지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A가 되고 얘도 A가 되니까 AB가 돼요. 맞죠? 이때 뭐가 있냐면 n제곱근 A, 이게 지금 A하고 B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것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n제곱근 B도 0보다 크죠. 이므로 둘이 곱한 거,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도 곱한 거 0보다 커요. 아시겠죠? 따라서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가 이거는 A, B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한 게 이거니까 A, B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둘 다 이제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크니까 양의 제곱근이 됩니다. 이므로 양의 제곱근이 되므로 뭐가 성립하냐면 n제곱근 A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AB의 양의 제곱근이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n제곱근 A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증명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걸 보이는 거예요. 요걸 보이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요걸 보이려고 하는데
뭐 n제곱근 A, n제곱근 B니까 n제곱근 AB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 이거 왜 나왔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법칙은 이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뻔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래? 그럼 n제곱 똑같으니까 속에서 곱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썼던 거예요 그동안에. 아시겠어요? 이 순서를 바꿔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물어보면은 이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어렵죠 이게. 예. 이건 뭐 증명이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요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증명이 나오면 푼 학생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성립하냐? 이거 물어보면 그냥 뻔하죠. 속에서 곱해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요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편 뭐가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자, 뭐가 성립하냐? 이제 n제곱근 A가 있잖아요. 그거를 m제곱을 하고 다시 이제 n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가 성립하냐면 요끼리 곱하는 지수법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제곱근 A에 mn제곱이 돼요. mn제곱. 아시겠죠? mn제곱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n제곱근 A를 쓰고 먼저 n을 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A의 m제곱이 돼요. 맞죠?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n제곱근 A가 0보다 크므로 0보다 크죠? 따라서 n제곱근 A의 n제곱 그죠? n제곱근 A의 m제곱도 요거 그죠? 이것도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서 n제곱근 A의 m제곱은 뭐해? A의 m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따라서 뭐가 돼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A의 그거의 m제곱이죠?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 증명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증명과 똑같은 논리인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뭐 많이 쓰는 게 n제곱 이렇게 A의 m제곱이 있으면 여기 이제 A의 m으로 이게 들어가죠? 왜 그래? 그러면 이거 원래 그러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논리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의 제곱 근이다. 근이 빠졌네요. 제곱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유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n제곱을 하면 a의 m제곱이 나온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n제곱을 하면 이걸 n제곱을 하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다. 여기 0보다 크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다. 양의 제곱근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제곱근. 그러면 A의 m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의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양의 제곱근이다. 다른 뜻은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 여러분이 시험에는 별로 나올 가능성 없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몇 개 남았는데 한번 살펴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가 좀 많아서 여기까지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